자, 여기 민주당사 앞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송영길 1인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불편하셔서 말씀을 좀 하고 가셨고, 뭐 그러려니 해야죠. 뭐 지금 사실은 송영길보다 더 특대형 범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송영길 의원인데 지난주에도 송영길 의원을 했고요. 이번 주에 송영길 의원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로 바꿔서 매주 화요일 날 운동권 정치인들 청산을 위한 시리즈에 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아마도 정의찬, 전라도에서 출마하는 정의찬 군을 삼지 않을까 싶고요. 송영길 의원은 세 가지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6천만 원 수수한 거 있죠. 300만 원씩 20사람에게 수수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 물고 늘어진 거, 그러니까 어린 놈이 건방지다, 뭐 물병을 집어던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심하죠. 심하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니까 뭐 개새끼 소새끼 뭐 기분 나쁜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강한 선민의식,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정치는 나만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선민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별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27분 녹취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는데,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청주 간첩단 연루자들이 외교통상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과 대화를 한 모양인데, 이것을 녹취를 한 겁니다. 그 녹취한 것을 북한에 보냈고, 그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이 난 건데, 이 27분 녹취록 안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가보안법이 너무 형해화되어 있어서 이러저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송영길 의원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세 번째 송영길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27분 녹취록을 쟁점화하고, 그 다음에 쟁점화하고 향후에 이거를 해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몇 가지가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은 일단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386 정치인으로서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거. 그 다음에 그것이 386 정치인들 대부분의 어떤 성향과 연동이 돼서 문제가 된 거,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 27분 녹취록,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30분 지금 문제가 된 30명에게 200만 원씩. 쫀쫀하죠. 뭐 돈을 주면 좀 많이나 주지, 300만 원씩 20분한테 6천만 원을 줬다, 이런 건 뭐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송영길 의원을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할 거는 운동권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매주 1인 시위를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첫 봤다고, 두 번째는 전라도에서 출마하는 정의찬, 그 다음에 정청래, 이런 친구들을 잡아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쭉 모아서 몇몇 악질적인 정치인들은 출마 봉쇄를 할까 합니다. 출마 봉쇄라 하면 사실은 우리가 봉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론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는 전술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의찬 같은 친구죠. 정의찬은 한번 기억해 두시죠.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는 이름인데 이번 총선에 상당히 고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리에 있다라면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재명의 측근인데 이재명을 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그 외에 여러 사람을 문제 삼을까 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침에 어디 강의를 하고 와서 말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자, 여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사 앞이고요. 뒤에 더불어민주당사가 보이시죠? 여기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러 갈래의 어떤 집회 시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좀 비교적 견고하게 전경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하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 두 분이 와서 시비를 좀 걸고 계세요. 뭐 민주당 지지자겠죠. 민주당 지지자로서 뭐 불편하시겠죠. 이런 그 피켓 시위가. 그래서 저한테 약간 시비를 걸고 가셨는데, 요즘은 뭐 시위를 해봐야 뭐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좋게 잘 헤어졌습니다. 제가 시위를 하는 목적은 송영길 의원 관련한 건데요. 송영길 의원은 뭐 지금 300만 원씩 20만 원 20명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자금 살포했다는 것으로 재판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받아야죠. 어이가 없는 것은 출판 기념회 때 그 송영길 의원이 이게 무슨 대수냐, 이 정도는 늘 있었던 일이다. 아까 그 두 분 노인들도 DJ 때는 뭐 40억씩 뿌렸다. 그러니까 지금 6천만 원 정도는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시는데, 그거야 뭐 웃기는 거죠. 뭐 100만 원을 받았든 1000만 원을 받았든 뭐 1억을 받았든 간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받은 목적이 선거, 그게 이제 당대표 선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대표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양반이 지금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서는 거는 뻔뻔스럽게 길을 잃을 데 없습니다. 역시 송영길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각종 부정비리, 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죠. 뭐 베트남에 가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뭐 2000년도에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뭐 임수경과 연루돼서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들은 글쎄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거는 27분 녹취록인데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그냥 사그러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 얘네들이 북한에 밤 묘목을 보내려고 하는데, 당시 국회 통상위원장이었던 송영길과 면담을 했죠. 근데 면담을 녹음한 모양입니다. 그게 27분짜리인데 그걸 북한에 보고를 했겠죠. 그중 일부를 보고를 했을 거고, 그게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27분 녹취록 안에 송영길이 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그 녹취록을 보고, 판사가 그 송영길을 출두시켜서 증언을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조금 예민한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 세계를 좀 아니까 사람들한테 좀 탐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군요. 그게 있든 없든 간에 27분 녹취록도 우리가 송영길을 얘기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제의 발언이죠.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출판 기념회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막말, 그러니까 어린 놈, 뭐
건방진 놈, 뭐 무슨 물병을 집어던지겠다 이런 수준의 얘기를 했죠. 그게 그 남자들끼리 좀 화가 나면 개새끼 소새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라면 송영길이 한동훈에게 또는 송영길이 국민 대중에게 사과하고 해명하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송영길의 발언에는 좀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386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했던 민주화 운동은 매우 특별한 거고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권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별 사회적 성취가 없는, 그러니까 송영길이라고 해봐야 무슨 학생운동 노동운동 한 몇 년 한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운동 몇 년, 뭐 노동운동 몇 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30년 동안 잘 살아온 거예요. 90년부터 시작하더라도 거의 30년이 넘죠. 3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한동훈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선배들이 386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단말마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송영길 의원의 발언도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싸울려? 몇 년 학생운동을 한 것밖에 없는 주제에 그거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남이 범접을 할 때, 그것을 공격하려 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근데 그게 단순하게 송영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재 민주당 정치인의 약 70명 정도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30%가 넘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회에서 옛날에 우리가 군부 독재할 때 군부 독재를 지탱했던 것이 육사 출신들인데 육사들도 그런 퍼센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약 30%가 운동권이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어떤 지위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 민주화 운동이 특권화되어 있어야죠.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고 그걸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야만 그렇게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이 그걸 막 깨부신 거잖아요. 국회 토론회에서 뭐 운동권 정치인들 판판이 깨지니까 결국 실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어디로 확장되는 거냐면 강한 선민의식, 진영 논리, 그리고 현재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하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그냥 단순하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운동권 정치 전체를 청산하는 계기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 1인 시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문제가 되는 386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1인 시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선거가 앞두고 몇몇 악질적인 사람을 골라서 총선 출마 봉쇄 투쟁을 할까 합니다. 총선 출마 봉쇄 투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킨다면 총선 몇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사람, 4사람 정도는 실제로 출마 봉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대표적인 것이 다음번에 할 정의찬이라는 친구입니다. 정의찬이 97년 한 총련 출범식 때 2개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석, 그 중에 하나가 이종건인데 이종건 치사 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리저리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지금은 이재명 특보로 국회에 출마하는 데까지 이른 거죠. 근데 고문치사 사건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종건 치사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명의 거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된 자들이 정치권에 출마한다는 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폭행범이 정치권에 연루된다? 아니, 정치권에 출마한다?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런다? 그거를 사회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용인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운동은 좀 봐주는 풍토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이 좀 은폐되어 왔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측근이거든요. 이재명의 특보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또 봐주는 풍토가 있는데, 사실은 좀 잘 걸렸습니다. 이 정도 되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친구가 버젓이 출마를 하겠다면 할 수 없죠. 출마 봉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가야 되잖아. 몇 시에 가야 돼? 예.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강의를 갔다가 거기서 좀 있다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저기 젊은 시각에 생방송 라이브를 출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나요? 맞나요? 맞죠? 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매주 화요일날, 오늘은 월요일인데 다음 주부터 화요일날 1시에 매주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86 정치인들, 586 정치인 중에서 약간 질이 나쁜 한 5명을 찍어서 총선 출마 투쟁을 하고, 그 중에 3명을 실제로 낙선시킨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